오늘은 모공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모공 관리가 잘 되신 분들은 피부결이 깐달걀처럼 매끈매끈해 보이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우리 얼굴에는 2만 개 정도의 모공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모공의 개수가 점점 늘어납니다. 코를 기준으로만 봐도 30대 때는 115개였던 것이 40대가 되면서 129개로 확 늘어나죠. 그리고 이제 50대 때가 되면 피크를 찍으면서 130개까지도 늘어나는데 이게 그냥 평균적인 수치라고 하는 걸 보면 우리가 제대로 관리만 좀 해줘도 굳이 이렇게 모공의 개수가 늘어나면서도 더 커지는 그런 결과는 좀 막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모공 관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공 관리에 필수적으로 써줘야 되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그러면 제품들이 이 성분의 배합이 좀 잘 돼서 실제로 깐달걀처럼 매끈매끈 정말 모공 관리가 잘 된 그런 피부로 갈 수 있느냐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왔거든요. 아, 나의 스킨케어 루틴에 이거 정도는 좀 써줘야겠다라는 결론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 방법은 피부를 속이셔야 됩니다. 피부를 착각하게 만드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 나 이미 피지 되게 많아. 피지 이미 분비되어 있어. 그래서 굳이 과하게 피지를 분비할 필요가 없어 라고 속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 피지의 지질 구조와 좀 비슷한 성분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스쿠알란이라는 성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호호바 오일이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쓰고 계시는 제품 중에 뒤에 뒷면 보시고 전성분에 스쿠알란이나 호호바 오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굳이 이 제품을 더해서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잘 쓰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왜 1편에서 제가 10년 동안 꾸준히 썼던 제품이 있다라고 했었어요. 바로 그것이 키엘 수분크림이거든요. 근데 이 키엘 수분크림의 네 번째의 성분에 바로 스쿠알란 제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일 꾸준히 써왔기 때문에 저의 경우도 굳이 피지가 과다하게 분비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안하자마자 바로 보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저의 경우는 보습크림 안에 스쿠알란 성분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과다하게 피지 생성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악건성인 피부가 쓰실 때는 요거 한 2겹 정도는 발라야겠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는 워낙 민감하고 악건성이기 때문에 저의 경우는 이것만 바르고 자는 날에는 전 2겹씩 바르고도 자거든요. 피부 상태에 따라서 저는 제품을 골라서 쓰는 편인데 그래서 스쿠알란이 들어가 있는 키엘 수분크림은 저한테는 굉장히 스킨케어 루틴에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스쿠알란이 들어있는 정말 대놓고 나 스쿠알란이 메인 성분이다 라고 하는 제품이 있어요. 에스네이처에서 출시한 아쿠아 스쿠알란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이 제품 안에는 스쿠알란이 15%가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거를 바르고 나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뭔가 반들반들해. 뭔가 이렇게 좀 약간 얼굴에 기름칠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내가 유난히 피지 분비가 많고 유수분 밸런스가 맞지 않는 그러니까 수부지 같은 그런 피부다라고 한 경우에는 이렇게 스쿠알란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쓰시게 되면 피지 분비량을 좀 조절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다시피 피부는 착각하고 있는 거죠. 아, 이미 피지가 충분하네. 내가 굳이 나가서 피지 분비를 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피지가 무조건 나쁜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피지가 해주는 역할은 분명히 있어요. 적당한 피지량을 조절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뭐 여드름이 좀 심하다거나 아니면은 좀 피지 분비량이 내가 많아서 코에 유난히 블랙헤드가 좀 많다거나 좁쌀 여드름이 또 많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단계를 한 번 더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쿠알란이 들어가 있는 성분을 내가 지금 잘 적재적소에 쓰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꼭 살펴보셔야지 돼요. 자, 세 번째 제품은 바로 원싱의 호호바 오일입니다. 그 호호바 골든 오가닉 오일이라고 되어 있어서 유기농 오일이라고 해요. 호호바 오일도 스쿠알란과 마찬가지로 피지 조직과 굉장히 유사한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호호바 오일을 발라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유난히 유수분 밸런스가 안 맞고 딴 데는 막 당기는데 이 코 주변에는 막 피지 분비량이 너무 많아서 모공이 점점 이 볼 쪽으로 퍼져가고 있는 느낌이 든다라고 하면
호호바 오일이나 아니면 스코알란 같은 제품을 쓰시는 게 좋아요. 제가 호호바 오일을 갖고 온 이유는 악건성인 분들은 차라리 대놓고 호호바 오일을 쓰시는 게 낫거든요. 저의 경우는 키엘과 호호바 오일을 섞어서 바르는 날도 많아요. 특히나 아주 추운 겨울에는 이 두 가지를 섞어서 바르게 되면 훨씬 더 보습력이 배가 되거든요. 그리고 모공을 막지 않는 성분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쓰셔도 되고, 오일이라고 하더라도. 대신에 여드름 피부나 아니면 이미 화농성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굳이 오일 제품을 쓰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호호바 오일 역시도 굉장히 강력한 보습의 역할과 더불어 피지 컨트롤 능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제품과 섞어 쓰시기에 좋아서 제가 이 호호바 오일은 별도로 갖고 왔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항산화 제품 꼭 바르세요. 자, 모공과 항산화 제품의 관계 굉장히 밀접합니다. 쉽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요.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수정 화장하지 않아도 피부가 맑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저녁이 되면 꼭 수정 화장을 해야 되거나, 그다음에 저녁 때 이렇게 보면 피부가 칙칙해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공기와 만나고 그다음에 메이크업 같은 어떤 이런 이물질과 함께 결합이 되면서 이게 산화가 됩니다. 피부 위에서 산화가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이렇게 좀 칙칙해 보이는 그런 어떤 피부 자체가 좀 거뭇거뭇하거나 그런 결과가 나게 되고,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산화가 된다는 건 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녹슨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왜 차량이 녹슬었다 라고 할 때는 우리가 그 차량을 어떻게 생각하죠? 차가 오래됐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피부 위에서 산화되는 그 과정은 좋은 건 아닙니다. 사실 피부 자체에서는 노화로 이루어지게 해요. 그러면 피부 위에서 산화가 되는 거를 지켜만 보고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탄력이 떨어지겠죠. 그럼 탄력이 떨어지면은 모공이 이렇게 동그랗게 됐다가 밑으로 이렇게 처지는, 우리가 왜 흔히 말하는 세로 모공처럼 이렇게 쭉 처지는 모공이 되면서 더 열리면서 피지는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분비가 되겠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계속 악순환의 고리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항산화 제품을 바르셔야 돼요. 항산화는 말 그대로 산화가 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킨케어 루틴 중에서 항산화 제품은 꼭 발라주셔야 매끈매끈 깨끗한 피부가 되고, 그다음에 수정 화장의 그런 어떤 횟수를 좀 줄일 수가 있는 것이죠. 화장품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은 무엇인가요? 비타민 C, 그다음에 비타민 E, 토코페롤로 들어가거든요. 비타민 E, 그 다음에 페룰릭 애시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페룰릭 애시드는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이라도 내가 쓰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추가로 뭔가를 더 산다라기보다는, 그러나 비타민 C와 E가 결합되어 있고 페룰릭 애시드까지 함께 결합되어 있다면 정말 약간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 또 여기에다가 코엔자임 Q10이라는 것도 있는데, 보통 코엔자임 Q10은 먹는 항산화제로 차라리 드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자, 그러면 여기서 도대체 어떤 제품이 그렇게 세 가지가 강력하게 들어가 있는 천군만마를 등에 업은 그런 화장품이냐라고 할 것 같으면 바로 스킨스티컬즈의 CE 페룰릭이라는 제품입니다. 제가 로레알 다녔을 때도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 이 세럼은 꼭 사야 돼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제품력이 뛰어난 것으로 유명합니다. 스킨스티컬즈는 비싸기 때문에 여러 라인을 구비해서 쓰기가 좀 부담스러울 뿐이지, 사실 이 스킨스티컬즈는 굉장히 제품력이 뛰어난 브랜드고 강력하게 추천해드리고 싶고, 시페룰릭은 대신에 금액은 굉장히 비쌉니다. 20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아껴서 3방울 정도 매일 쓰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강력한 항산화제고, 이거를 쓰게 되면 피부가 맑아진다는 느낌도 들 뿐더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모공과의 연계성, 피지 분비가 계속되면서 산화되는 그 과정을 이 친구가 막아주기 때문에 나이듦이라던가 노화로 인해서 처지는 그런 어떤 피부의 탄력을 쫙 높여주는 역할까지 하고 있어서, 제가 이거는 안티에이징 케어 할 때 이 제품을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 제가 모공이나 아니면 깐달걀처럼 매끈매끈한 피부에 있어서 성분에 대한 부분으로 볼 때 이것만큼 탁월한 것은 없다라는 그런 결과를 얻었어요. 이 제품은 CE 페룰릭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모두 다 결합되어서 들어갔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항산화의 전문가다. 얘는 진짜 항산화는 이거만큼 뛰어난 게 없다라고 할
못할 정도로 정말 뛰어난 제품입니다. 가격 값을 저는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나는 화장품으로 이 정도의 비용을 굳이 지출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말고 좀 저렴한데 그 비타민 C, E, 그 다음에 페룰릭 애시드가 들어가 있는 게 없나요? 있긴 있습니다. 피지오겔 사이언스티컬즈 데일리뮨 앰플 세럼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거는 58,000원이고요. 이 안에 성분표를 보면 제가 말씀드린 성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단 배합비가 스킨스티컬즈랑은 좀 달라요. 스킨스티컬즈는 조금 더 많은 양의 배합비가 들어가 있고 이제 피지오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뒤편에 나와 있긴 하지만 우리가 항산화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3분의 1 정도 되는 가격으로 한번 내가 이 항산화 제품이 맞는지 나한테 잘 통하는지를 경험해보고 싶다면 피지오겔 제품으로 시작해 보셔도 후회가 없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방법은 레티놀 바르세요. 드디어 레티놀 이야기가 나오네요. 레티놀은 제가 모공 컨텐츠 말고도 다른 안티에이징이나 아니면 여드름 컨텐츠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풀 건데요. 레티놀은 그만큼 굉장히 뛰어난 성분인 것은 맞습니다. 대신에 레티놀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너무 한꺼번에 확 얼굴 전체에다 바른다거나 아니면 함량을 잘못 구매하시면 얼굴의 껍질이 다 벗겨지는 결과를 초래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저는 처음에 시작을 레티놀 0.5%로 시작했다가 얼굴 실제로 겉에 껍질이 다 벗겨졌거든요. 그래서 전 피부과에 가서 약을 먹고 좀 호전이 됐었어서 레티놀에 대한 그런 어떤 두려움과 조심스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레티놀이 갖고 있는 그 뛰어난 재생 능력이 사실은 뭐 비할 바가 없기 때문에 레티놀은 그런 면에 있어서도 쓰시라라고 하고 싶고 여기서 모공과 레티놀이 무슨 관계냐라고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미국 피부과 의사 협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레티놀을 모공 케어하는데 꼭 바르세요. 왜냐하면 모공벽을 이루는 섬유질을 강화시키고 각질을 차단해주고 피지 분비를 줄여줍니다. 이 레티놀을 갖고 있는 이 역할 자체가 아까 모공벽이 피지가 드나드는 그런 곳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 자체의 벽을 단단하게 조여주는 섬유질 자체를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모공벽이 두꺼워지고 단단해지는 거 어떻게 될까요? 확 잠궈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겠죠. 블랙헤드가 정말로 심하고 모공이 정말 많이 열려있고 지성 피부고 피부가 좀 두껍다라고 할 경우에는 저는 레티놀 바르시라고 정말 강력하게 권유드리고 싶고 제가 좋아하는 디 오디너리에서 나온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는 레티놀 0.2, 0.5, 1%까지 있는데요. 1%는 정말 감히 처음 쓰신다면은 절대 쓰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0.2부터 시작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0.2에 스코알란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서야 피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난 관리를 좀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레티놀 0.2% 정도로 시작하셔도 되고 시중에는 이것보다 더 낮은 함량도 있어요. 아마 이니스프리에도 그런 제품이 있거든요. 레티놀 제품. 그래서 그런 걸로 시작해 보셔도 괜찮아요. 피지 조절하려고 작정하고 나온 애라서 이 제품은 지성 피부, 복합성 피부 혹은 그냥 일반적인 그런 악건성이 아니라 예민하거나 악건성이 아니라 일반적인 피부에 쓰시기에 이 디오디노 제품 너무너무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네 번째 방법. 모공을 꽉 잠궈 주셔야 되는데요. 위치 하젤 성분이 정말 이 역할을 잘 합니다. 모공이 좀 넓고 내가 피지 분비량이 많고 피부 결 자체가 좀 매끄럽지 못하고 좀 칙칙하다. 이런 분들은 사실 모공을 좀 타이트하게 좀 이렇게 쫙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제품을 쓰시는 게 중요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피지를 컨트롤하면서 모공이 드나드는 길 자체를 좀 줄이고 모공이 더 이상 활성화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더 이상 옆으로 퍼지거나 더 이상 좀 더 늘어나지 않게끔 도와주는 그런 성분들이었다면 지금 이 성분 같은 경우는 이미 있는 모공을 좀 더 쫙쫙 줄어들여서 좀 더 보여지지 않게끔 그러니까 모공이 정말 줄어든다라는 느낌이 들게끔 도와주는 그런 성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 버지니아 풍요연수가 되게 잘 들어가 있고 가성비 진짜 좋은 제품 AHC의 그 허브 솔루션 위치아 젤 토너입니다. 그래서 여긴 전성분의 맨 앞에 버지니아 풍요연수가 들어가 있고 향도 너무 좋고요. 그 부드럽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양도 많기 때문에
때문에 적셔진 토너로 이렇게 팩 토너로 쓰시기에도 너무 좋고 닦는 토너로 쓰시기도 너무 좋아서 모공이 너무 고민이 아니어도 내가 좀 결 관리가 좀 안 되거나 각질이 너무 많이 부각되어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위치아 젤이 들어가 있는 제품 쓰시면 크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은 피부를 덥게 만들지 마세요. 피부의 온도가 1도 정도 올라가면 피지 분비량이 10% 정도 증가한다고 하거든요. 그것은 사실은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모공기를 다 좋은 제품들로 진정시켜 놓고 더 이상 넓어지거나 늘어나지 않게 관리를 해줬는데 내가 피부의 열을 높임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피지가 분비되게 하면서 모공기를 굳이 자극시켜서 더 넓게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우나를 가시거나 아니면 내가 좀 더운 환경에 있거나 그럴 때는 뭐 피부 위에다가 사우나 가서는 뭐 좀 팩 같은 걸로 좀 올려놓는다거나 열을 좀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혹은 더운 환경에서는 내가 좀 이 얼굴만큼은 너무 더워지지 않게끔 열 자체가 올라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도 그 피지를 컨트롤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좋은 피부가 되는 첫걸음은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제품의 성분이 뭔가, 그러니까 남들이 좋아서 따라 샀다라기보다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성분들이 뭔가를 한번 보시고 거기에서 겹쳐지지 않게끔 잘 활용해서 쓰시는 거, 그리고 굳이 매일매일 여러 단계나 여러 개의 제품을 바른다고 해서 이게 피부가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적재적소에 그 골라서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